총 220억 원 상당의 자산과 강남에 있는 건물 한 채는 손자 박지움에게 상속됩니다. 총 220억 원 상당의 자산과 강남에 있는 건물 한 채는 손자 박지움에게 상속됩니다. 시골 할머니 손주 무시하던 서울 사촌들. 프롤로그 2025년 현재.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올해 35세예요. 경기도 이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5세부터 35세까지 10년간 겪은 일입니다. 2024년 12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사촌들이 웃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무슨 유언장? 재산도 없으면서. 하지만 봉투가 열리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재산 50억 원과 서울 강남 빌딩을 손주 박지훈에게 10년간 저를 시골 냄새 난다며 무시하던 서울 사촌들이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1부 2015년 할머니와의 시작. 25세 서울에서 이천으로. 201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5세였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중견기업 사원으로 연봉 3천만 원을 받았고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어머니가 모시면 되지 않아요? 엄마가 공장 일 그만두면 생활비가 없잖아. 내가 할머니 좀 모셔드려. 어머니는 이천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천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댁. 할머니는 이천 시골에 작은 한옥에서 사셨어요. 방 2개의 마당 딸린 오래된 집이었고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왔어요. 뭐냐? 우리 지훈이. 할머니는 87세셨고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으며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고맙다. 미안하구나. 할머니 손을 잡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5살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온 게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막막하기는 했어요. 첫 명절 마이너스 추석. 2015년 추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촌들이 내려왔어요. 큰아버지 가족 마이너스. 큰아버지 사업가, 큰어머니 전업주부, 박민수 32세, 대기업 과장, 박수진 29세, 외국계 회사. 작은아버지 가족 마이너스. 작은아버지 의사, 작은어머니 약사, 박준영 30세, 로펌 변호사, 박하은 27세, 대학병원 간호사. 모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지훈이 왔네. 큰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코를 찡그렸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할머니 간병하느라. 에휴, 시골 냄새. 빨리 씻어. 민수 형이 거들었습니다. 지훈아, 너 아직도 여기 있어? 취직은? 할머니 모시느라 못했어요. 할머니 모시기. 요양원 보내면 되지.
너 인생은 어떡하고? 수진 누나도 말했어요. 맞아. 25살의 시골에서 늙은이 모시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준영 형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돈 모아서 요양원비 낼 테니까 너는 서울 올라가서 취직 준비해.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하은 누나가 한숨 쉬었어요. 에휴 고집불통. 나중에 후회하지 마.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큰어머니가 주방을 차지했고 저는 설거지만 했어요. 지훈아 그릇 좀 가져와. 지훈아 물 좀 떠와. 지훈아 쓰레기 좀 버려. 심부름만 시켰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할 때도 저는 구석에 앉았고 사촌들은 중앙에 앉았어요. 민수 너 이번에 승진했다며? 큰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차장 됐어요. 오, 대단하다. 수진이는 외국계에서 연봉 얼마야? 7천만 원이요. 와, 역시. 준영이 형도 자랑했어요. 저는 이번에 파트너 트랙 올라갔어요. 준영이 최고야. 하은 누나도요. 저는 중환자실로 발령받았어요. 우리 하은이 자랑스럽다. 모두가 자랑 대회였고 저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큰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지훈아, 너는 뭐하니? 할머니 모시고 있어요. 그것만? 네. 에휴, 아깝다. 너도 대학 나왔는데.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우리가 돈 내서 요양원 보낼게. 너는 너 인생 살아야지. 괜찮아요. 제가 모실게요. 고집은 왜 이렇게 세? 식사 후 사촌들이 담소를 나누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만 들리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밤이 되어 사촌들이 서울로 돌아가고 할머니와 둘이 남았어요. 지훈아. 네, 할머니. 미안하다. 왜요? 내가 나 때문에 인생을.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래? 네.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우리 지훈이. 2부 10년간의 간병. 2016년 마이너스 카페 시작. 할머니를 모시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할머니 댁 마당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할머니네 카페. 간판을 달고 직접 커피를 배워서 동네 분들께 팔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 5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게 됐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건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2017년 설날 또 명절이 왔습니다. 사촌들이 내려왔고 여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지훈아, 아직도 카페 하니? 민수 형이 물었습니다. 네. 한 달에 얼마 버는데? 200만 원 정도요. 200? 그것밖에? 수진 누나가 웃었어요. 나는 연봉 8천 됐는데 한 달에 600 넘게 받아.
준영 형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억대 연봉이야. 지훈아, 너 정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하은 누나도 말했어요. 맞아. 너 나이가 벌써 27살이야. 또래들은 다 커리어 쌓을 때인데.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훈이는 착해서 할머니 모셔주는 거야. 할머니 그래도 젊은이 인생이 있죠. 큰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결혼해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여기서 늙으면 어떡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2018년 마이너스 할머니 악화. 할머니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고 밤에 배회하시기도 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서 카페 수입으로는 부족했고 저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 간병하고 카페 운영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 3시간 자면서 버텼습니다. 2019년 추석 사촌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려해져서 왔어요. 민수 형은 BMW 타고 왔고 수진 누나는 명품 가방 들고 준영 형은 롤렉스 차고 하은 누나는 샤넬 옷 입고 지훈아, 너 완전 시골 사람 됐네. 민수 형이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얼굴도 까맣고 옷도 촌스럽고 할머니 모시느라 바빠서요. 아직도 모셔? 몇 년째야? 4년 됐어요. 4년이나? 미쳤네. 수진 누나가 코웃음 쳤어요. 나 같으면 하루도 못 버텨. 냄새나고 힘들고. 준영 형도 말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할머니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요양원 보내.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 29살이야. 20대 마지막인데. 이렇게 보낼 거야? 하은 누나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다 결혼 준비하는데 너는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없잖아. 괜찮아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 미안해. 할머니가 우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사촌들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3년 마이너스 계속되는 간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카페는 손님이 줄었고 편의점 알바도 줄었지만 할머니 병원비는 늘었어요. 저축은 바닥났고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저도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사촌들은 명절 때마다 와서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지훈이 벌써 33살. 아직도 카페? 결혼은 포기했네. 불쌍해.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지훈아, 고맙다. 할머니가 너한테 갚을게. 할머니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2024년 가을 마이너스 할머니 위독.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 모두 왔어요.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얼굴만 비추고 금방 나갔습니다. 냄새나. 답답해. 오래 못 있겠어. 저만 24시간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3부 유언장 개봉. 2024년 12월 15일 마이너스 할머니 돌아가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고맙다. 할머니가 너한테 선물 줄게.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 찾아가.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렀고 사촌들은 와서는 얼굴만 비추고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장례식 빨리 끝내자. 우리 바빠. 3일이나 쉬었어. 12월 18일 마이너스 유언장 개봉.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고인의 유언 집행인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사촌들이 웃었습니다. 유언장? 민수 형이 코웃음 쳤어요. 시골 할머니가 무슨 유언장? 재산도 없으면서 수진 누나도 거들었습니다. 설마 이 한옥집? 이거 얼마나 된다고?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개봉하겠습니다. 봉투가 열렸고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개봉과 충격. 유언장 낭독.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사촌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은 손주 박지훈에게 상속한다. 민수 형이 웃었습니다. 전 재산? 이 한옥집?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전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예금 50억 원.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50억?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A. 서울시 강남구 테헤랄로 소재 빌딩. 순자 빌딩 시가 120억 원 추정. 뭐라고? 작은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3. 이천시 소재 토지. 5만 평 시가 30억 원 추정. 사촌들이 모두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4. 삼성전자 주식 1만 주, 현대차 주식 5천 주. 시가 약 20억 원. 변호사가 멈추고 사촌들을 봤습니다. 총 상속 재산 추정액 약 220억 원입니다. 220억. 민수 형이 소리쳤어요. 에이, 이게 말이 돼? 시골 할머니가 220억?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셨고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30년 전 이천으로 내려오셔서 조용히 사셨습니다. 사촌들의 반응.
수진 누나가 저를 봤습니다. 지훈아, 너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요. 거짓말. 준영 형이 소리쳤어요. 10년 동안 붙어 있었으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박지훈 씨도 모르게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3년 전인 2021년에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하은 누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손주인데 왜 지훈이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나의 장남 박철수와 차남 박영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큰아버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30년 동안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갔으며 평소 연락 한 번 없었다. 할머니, 큰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들은 10년 동안 나를 찾아온 지훈이를 시골 냄새 인생 낭비라며 무시하고 조롱했다. 사촌들이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25살 청춘을 포기하고 10년간 나를 간병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웃으며 나를 돌봤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 재산을 박지훈에게 물려준다. 지훈아, 고맙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폭발. 큰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무효야. 할머니가 치매였잖아. 유언장 작성 당시인 2021년에는 치매 진단 받기 전이었고 정신 감정도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작은아버지도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세뇌시킨 거야. 지훈이가 할머니를. 증거 있으십니까? 민수 형이 저를 노려봤어요. 너 처음부터 노린 거지? 할머니 재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220억을 몰랐다고. 수진 누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도 할머니 손주야. 왜 지훈이만? 준영 형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송할 겁니다. 유류분 청구.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류분은 직계비속에게만 인정됩니다. 손주는 대습 상속인이 아닌 이상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할머니의 아들들, 즉 박철수, 박영수 씨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지만 손주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내가 청구하겠어. 유류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이미 대비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는 생전에 두 아들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뭐? 그 증여액이 유류분에 해당합니다.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당황했어요. 20년 전 그때 받은 거 그게 유류분이었어? 네. 고인께서 증여 당시 이것으로 유류분 가름한다는 각서를 받으셨습니다. 변호사가 각서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런 사부 할머니의 과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220억이나 가지고 계셨어요? 네. 할머니께서는 1960년대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1970년 강남 개발 때 테헤랄로 땅을 사셨고 그 위에 빌딩을 지으셨습니다. 와, 1980-90년대 황금기에 엄청난 수익을 내셨고 그 돈으로 주식과 땅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왜 시골에 1995년 할머니께서 남편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상이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두 아들은 돈만 요구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모든 재산을 관리인에게 맡기고 이천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하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지훈 씨가 10년 전 찾아왔을 때 할머니께서 다시 희망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이건 할머니께서 지훈 씨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할머니의 편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지훈아, 10년 동안 정말 고맙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할머니 때문에 서울에서의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줘서 고맙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할머니를 돌봐줘서 고맙다. 사촌들이 너를 무시할 때도 참고 견뎌줘서 고맙다. 사실 할머니는 재산이 많았단다. 하지만 일부러 숨겼어.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좋아서 옆에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지훈이, 너는 진심이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돈 이야기 안 했고 재산 이야기 안 했어. 그저 할머니 옆에서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줬지. 그게 할머니한테는 220억보다 더 소중했단다. 지훈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할머니가 준 재산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그 아이한테도 할머니가 너한테 받은 사랑을 나눠주렴. 사랑한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부 사촌들의 소송. 2025년 1월 마이너스 소장 접수. 설날이 지나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원고 박철수 큰아버지, 박영수 작은아버지, 박민수, 박수진, 박준영, 박하은. 피고 박지훈. 청구 취지. 피상속인 박순자의 유언은 무효이며 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되어야 함.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받았고 정신 감정도 받았으며 증인도 있습니다. 1차 재판 마이너스 2025년 3월 법정에 섰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피고 박지훈은 10년 동안 고인을 세뇌시켜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25살 청년이 직장을 그만두고 10년간 할머니를 돌본 것은 재산을 노린 것이 분명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민수 형이 증인석에 섰어요. 지훈이는 분명 알고 있었어요. 220억을 모를 리 없어요.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증인 신문. 제 변호사가 준영 형을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증인 명절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갔죠? 네.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한두 시간? 한두 시간. 그리고 평소에는 연락했습니까? 아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죠? 네. 반면 피고 박지훈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 곁에 있었죠? 그건 증인 할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실 때 누가 간병했습니까? 지훈이요. 할머니께서 밤에 배회하실 때 누가 찾으러 다녔습니까? 지훈이요. 할머니 병원비는 누가 냈습니까? 지훈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준영 형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정적 증거.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박지훈이 10년간 통장 내역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보시면 할머니 병원비, 약가, 생활비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10년간 총 지출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고 측 변호사가 놀랐어요. 피고의 카페 수입과 편의점 알바비로 모두 할머니께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의 빚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할머니 병원비를 위해 빌린 돈이 8천만 원입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는 할머니 재산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본인 돈과 빚까지 내가며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이것이 재산을 노린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촌들의 증언. 수진 누나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 10년 동안 할머니께 얼마를 드렸습니까?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명절 때 용돈 얼마요? 10만 원. 10년 동안 총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피고는 3억을 썼는데 증인은 200만 원. 그런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십니까? 수진 누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은 누나도 불렀습니다. 증인 할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실 때 간병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죠? 냄새나고 힘들어서
하지만 피고는 10년간 했죠? 네. 증인 할머니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그럼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빠서. 바빴으면 전화라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은 누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6부 최종 판결. 2025년 5월 마이너스 선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 유언 무효 확인의 소, 원고 패소 판결합니다. 원고들 패소? 큰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피상속인 박순자 여사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 박지훈에 대한 재산 상속은 정당합니다. 판사님, 작은아버지가 일어섰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정신감정도 통과했으며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둘째, 피고 박지훈은 10년간 피상속인을 진심으로 돌봤으며 재산을 노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원고들은 10년 동안 명절에만 잠깐 방문했을 뿐 평소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간병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넷째, 피고는 본인의 전 재산과 빚까지 내가며 피상속인을 돌봤습니다. 이는 진정한 효심이며 피상속인께서 피고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은 합당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 밖. 법정을 나오는데 사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민수 형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형.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10년 동안 너를 무시하고 할머니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수진 누나도 눈물을 닦았어요. 지훈아, 나도 미안해. 너한테 시골 냄새 난다고 그런 말 했던 거. 준영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아, 너 대단해. 25살에 모든 걸 포기하고 10년을 버틴 거. 하은 누나가 말했어요. 우리는 돈만 아는 인간들이었어. 너는 진짜 할머니를 사랑했고. 큰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아저씨가 잘못했다. 할머니한테도 잘못했고 너한테도 잘못했어.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조카 미안하다. 220억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할머니 모신 게 아니에요. 알아.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사랑해서 모신 거예요. 응. 돈은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할머니 뜻대로 잘 쓸게요. 사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네 카페 마이너스 세 단장.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댁 한옥은 그대로 보존했고 마당의 카페는 조금 더 크게 확장했어요. 할머니네 카페 2호점. 이천 시내에 큰 카페를 하나 더 열었고 직원 10명을 고용했습니다. 수익금은 전부 이천 지역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기부했어요.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강남 빌딩, 강남 테헤랄로 순자 빌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1층에 박순자 기념관을 만들어서 할머니의 생애와 사진을 전시했고 무료로 개방했어요. 빌딩 임대 수익금도 독거노인 돌봄과 청년 창업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사촌들과의 관계,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레스토랑을 빌려서 가족 모임을 열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 모두 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지훈아, 고마워.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민수 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도 오셔서 고마워요. 요즘 카페 잘 되지? 네, 덕분에요. 수진 누나가 물었어요. 지훈아, 너 결혼은? 아직이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누나. 천천히 찾아볼게요. 준영 형이 말했어요. 지훈아, 너 정말 멋있어. 220억 받고도 전혀 안 변했어.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돈은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은 누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산소. 식사 후 모두 함께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이천 야산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버지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해서. 작은아버지도 울면서 절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합니다. 사촌들도 하나씩 절을 올렸고 저는 마지막으로 절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에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재산 잘 쓰고 있어요. 독거노인분들 돕고 청년들 창업 지원하고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재 마이너스 2026년 가을. 지금 저는 35세입니다. 할머니네 카페는 이천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됐고 2호점, 3호점까지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1호점 한옥 카페를 가장 사랑합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공간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여성이었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할머니네 카페군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저 이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데요. 독거노인 돕는 일 하신다면서요? 아,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멋지세요. 요즘 이런 젊은이 없는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고 할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진심으로 감동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사장님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카페에 왔고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2027년 봄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지훈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그녀가 먼저 고백했어요. 네. 저도 좋아해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2028년 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박순호. 할머니 이름 순자에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할머니 증손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산소 앞에서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도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전해줄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남을 돕고 사는 사람으로 키울게요. 바람이 불었고 할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2028년 가을. 할머니네 카페는 이제 전국 체인이 됐고 20개 지점이 생겼어요. 하지만 모든 수익금은 독거노인 돕기와 청년 창업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는 게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1호점 한옥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마시고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여보, 뭘 그렇게 봐? 그냥 행복해서. 나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할머니가 가꾸셨던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25살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온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220억보다 더 큰 걸 배웠으니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할머니 덕분에 알았어요.